정승광 회장님을 무대 위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환영합니다. 어제 비가 왔었는데 오늘도 우리 비전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날씨 좋죠? 네. 오시는 길에 이쁘지 않았나요? 막 벚꽃이랑 막 개나리랑 펴있으니까 오늘 끝나시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우리 비전 콘서트는 더 특별한 자리가 오늘 될 겁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 비전 콘서트 끝날 때 가시는 그 마음에 행복과 희망과 정말 즐거움을 안고 가게 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환영하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비전 콘서트를 시작한 지 벌써 18회가 됐습니다. 1년 6개월째 매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항상 기쁜 건 뭐냐면 항상 저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 일이 우리 믿음이라는 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연도 한 해가 지나기 전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따라올 수 없고 정말 어떤 곳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업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오신 우리 프로님들께 귀한 선물을 드릴 텐데 먼저 우리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네, 이 교수님 강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물든대요. 그러니까 무언가 대단한 걸 듣고 변하려고 하지 말고 물들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나 여러분 유튜브 하시면 여러분이 검색한 거랑 비슷하게 다 뜬다고요. 요즘 제거 뜨는 거 제일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의사가 절대 안 먹는 음식 10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 오늘 아침 겸 점심으로 치킨 먹었는데 콜라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보는 영상에서는 탄산음료 먹지 말라는 게 100%예요. 정말 손이 불불 떨리는 거예요. 콜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생수.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먹지 말라고 또 막 그거까지 안 먹으면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3분의 1만 먹었어요. 치킨은 다 먹어요. 바뀌더라고요.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하는 이거는 지극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관심 있잖아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꼭 강력 추천하는 건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나 그분들이 추천하는 거에 여러분이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계속 듣는 게 더 최악입니다. 실험하지 않는 채 머리로만 듣는 게 최악. 네.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듣고 또 듣고 그다음 실험해보고 그러다 보면 물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 끝날 때 정도 되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물들어 있을 겁니다. 참 이렇게 비전 콘서트가 중요한 게 이 비전 콘서트라든지 세미나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목표를 갖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시스템에 우리 믿음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실험을 해야 되죠. 우리가 행동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정말 됐었을 때 정말 성공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그 가난한 뇌가 있고 부자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뇌를 가지신 분은 뭘 해도 계속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 부자 뇌를 가지신 분은 뭘 해도 계속 부자가 됩니다. 혹시 어떤 뇌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부자 뇌를 갖고 싶죠? 그런데 있죠? 이 부자 뇌와 가난한 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 아시나요? 가난한 뇌는 항상 가난한 사람의 습관과 생각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고 싶고 항상 그냥 일하는 거 귀찮고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게 좋고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부자 뇌는 부자의 습관과 생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자 뇌를 가지고 계신 분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뇌를 가지신 분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 보니까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난한 뇌와 부자 뇌를 과연 뭐가 만드냐 이거죠. 뇌 모양은 똑같잖아요. 우리 사람 뇌 모양은 똑같아요. 뭐가 만드냐? 혹시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도파민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호감, 의욕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이 도파민이
이제 막 뭔가 의욕이 생길 때, 뭔가 막 이렇게 신이 날 때, 기쁠 때 이렇게 그 이제 분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인데, 가난한 뇌에서는 쉬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막 술 마실 때, 그럴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막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요. 즐겁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이 부자뇌를 가지신 분은요, 부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뭔가를 성취했었을 때, 이 도파민이 이제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어느 쪽에서 분비되냐에 따라서 가난한 뇌가 되고 부자뇌가 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외국에서 실험한 게 있는데, 잠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주의 논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자극을 줄 수 있는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쥐 앞에 레버를 하나 놓고 레버를 누를 때마다 전기자극이 가해져서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생성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Here you notice the animal wandering toward the pedal. And one time he touches the pedal, it does turn on stimulation. 쥐가 계속해서 누르고요. 그러다가 시동을 전폐하고 어떤 쥐는 수십만 번을 누르다가 쓰러져서 죽었다고. 사실 사람의 뇌에다가 그런 걸 삽입을 하고 인위적으로 쾌락을 유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쥐하고 다르거든요. 네, 이게 뭔 말이냐면 쥐 머리에다가 센서를 넣어서 페달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도파민이 분출되게 했어요. 이 도파민이 분출되면 어떤 느낌이에요? 막 흥분되고 좋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쥐가 먹는 것도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 막 몇만 번을 누르는 거예요. 막 도파민이 분출되니까 몇만 번을 누르다가 결국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이게 중독이 되거든요. 그때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 와요.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뭐 먹어도 뭘 좋은 걸 봐도 뭘 해도 의욕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그 호감과 의욕을 일으키는 그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람을 처음 만났었을 때 4분 안에 호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호감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도파민의 이제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이 그렇게 이제 그 중요한 건데, 이제 이 도파민이 가난한 쪽에서 일어나느냐, 부자 쪽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부자의 뇌는 뭔가 목표를 딱 세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취를 하려고 그거 계속 그쪽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서 성공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이제 나태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난한 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안철우 이제 그 교수님이실 때 연세대학교 내분비내과 최고의 그런 그 의사시죠. 그런데 이분이 행복을 좌우지하는 도파민의 비밀, 그리고 도파민 밸런스가 무너지면 당신의 성공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도파민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몸에서 도파민을 어느 쪽에서 분비를 시키느냐, 그걸로 내 성공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성공하려 하는 쪽으로 일하는 쪽에서 도파민이 막 분출되면 좋겠죠. 계속 쉬고 있고 그냥 나태하게 집에 누워만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것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파민 분비를 가지고 정말 그 부자의 뇌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7번째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이 남자는 7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불 가게를 열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신문사를 차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증권회사, 식품점, 컴퓨터 조립, 건강식품점, 손대는 것마다 전부 무너졌습니다. 7번째 사업이 무너진 날, 이 남자는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웨이트리스 할 테니 다시 한번 해봐요. 이 남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마트 한 구석에서 김밥을 말기 시작합니다. 이 김밥이 전 세계 3,800개 매장이 됩니다. 직원 10,000명, 연매출 1조 원, 그리고 2023년 이 회사는 일본에 8천억 원에 팔립니다. 253만 원을 들고 미국에 건너간 대학 중퇴생, 7번을 망하고도 8번째에 일어선 남자. 오늘은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승호 1964년 충청남도 장항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분인데 혹시 TV에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래요? 나는 김승호 회장을 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맞아요. 이분이 그 스노우폭스라고 해가지고 도시락으로 성공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냐? 7번 좀 헐다 망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김밥을 팔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도시락으로 했는데 연매출 1조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이쪽 일본에 8천억에 그 회사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8천억 재벌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성공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 아까 저기서 말씀하셨는데 뭐 돈의 속성, 생각의 비밀 이렇게 이제 책도 저자도 하셨는데 이분의 뇌가 그 부자의 뇌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걸 실천한 뒤로 그걸 실천하니까 7번 성공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오늘 부자의 뇌로 다 바꿔드릴 거예요. 네, 부자의 뇌로 다 바꿔드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정말 부자의 뇌가 되는 방법을 알고 하시면 부자의 뇌로 100% 됩니다. 자, 그 뭐냐? 이분이 이걸로 실천한 거예요. 100일 동안 100번 쓰기.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 100일 동안 100번을 쓰면 몇 번을 쓴 걸까요? 10,000번을 쓴 거죠? 100일 동안 100번을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 쉽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100일 동안 100번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이분 강의를 듣고 3월 31일부터 해봤어요. 저도 100일 동안 100번을 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인내, 집중력, 의지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 자, 제가 썼습니다. 100일 동안 첫날 3월 31일 날 100번을 써봤어요. 그리고 계속 써봤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새벽까지, 오늘 새벽 4월 7일이죠. 오늘 새벽까지도 이렇게 쓰고 왔어요. 100번을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거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8일 전에 처음 썼었을 때 그리고 지금 썼었을 때 저는 원래 악필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악필이냐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막 시험을 보죠.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많이 썼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못 읽겠다 이제.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글씨 쓸 때 있죠. 제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난 너무 악필이야 이게 있다 보니까 천천히 쓰면서 악필이면 더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더 빨리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악필인데 악필 이걸 100번을 쓰려니까 너무 힘든데 자, 이거 봐보세요. 지금 여기 처음 썼었을 때요. 3월 30일 날 이 글씨체와 그 다음 오늘 새벽에 쓴 글씨체 어떤 게 더 이쁜가요? 오늘 쓴 게 더 이쁘죠? 자, 또 하나. 자, 처음에 글씨 쓸 때 위에 부분 글씨체와 밑에 글씨체 어떤 게 더 이쁜가요? 밑에 글씨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인내, 집중, 의지를 만들어내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 인내, 집중, 의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체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운동이라도 하더라도 잘하죠. 체력이 없으면 어떤 운동도 다 못하죠. 뭐든지 성공하려면 이 인내와 집중과 의지가 필요해요. 이 인내와 집중과 의지가 내 머릿속에서 단련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은 뭐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김승우 회장이 이걸 100번을 써서 100번을 100일 동안 써서 7번을 성공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100번을 10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쓰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인내와 집중과 의지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인내가 뭔지 아시죠? 인내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집중은 당연히 집중이고 의지는 뭔지 아세요? 목표를 정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의지예요. 근데 이게 이 조그만한 걸로 단련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단련이 되느냐? 이걸 성공을 시켰을 때 이걸 할 때 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더라도 도파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100번을 쓰려니까 한 70번까지 썼어요. 막 힘을 줘서 막 썼어요. 70번이 넘어가니까 이제 30번 남았어요. 막 죽기 살기로 써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손 털죠. 팔 아프다. 이분은 도파민이 나왔었을까요? 안 나왔었을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기쁠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일을 안 하는 거 이걸 100번을 채워야지 막 하다 보면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코르티산이라는 게 나와요. 코르티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하고 지루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산이 분비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드레날린까지 분비돼요. 사람이 막 놀래고 화나고 하면 아드레날린 분비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70번까지 썼는데 마지막에 20번 남았어요. 10번 남았어요. 그럼 막 죽게 살면 이를 악물고 막 써요. 그 사람 몸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있지 않아요. 예, 코르티산이나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그래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되냐? 자, 제 거 잘 봐보세요. 처음에 글씨체가 나쁘죠? 그러다가 글씨체가 더 이뻐졌죠? 이걸 쓸 때 어떤 마음이냐?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 정말 이게 이루어졌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미드밀 연매출 3조. 미드밀 연매출 3조가 이루어졌었을 때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글씨를 썼을 때 디귿이 좀 미웠어. 그럼 조금 더 이쁘게 써볼까? 리을이 좀 미웠어. 이 리을을 이쁘게 써볼까? 이런 식으로. 옛날 선비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붓글씨 쓰죠. 왜 붓글씨를 왜 썼을까요?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요. 글씨 한자 한자를 쓰면서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글씨 한자 한자가 정성이 들어가고 이거 한자 한자를 쓸 때 인내와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이걸 이제 지금 벌써 내가 이걸 하니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걸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본인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상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말 붓글씨 쓰듯이 정성을 들이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이거 100번을 쓰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25분을 걸리는데 너무나 아쉬워요. 한 80번 쓰다 보면 아쉬워요. 이거 좀 더 써야 되는데 쓰는 게 재미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금방 100번이 채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쁜 마음으로 써서 쓴 사람은 도파민이 분비됐을까요?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산이 분비됐을까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게 100번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걸 100번을 쓰면 이 목표가요, 내 머릿속에 써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포기를 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들 이걸 테스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댁에 가셔서 100장짜리 노트가 있어요. 그 문구점에 가면 100장짜리 노트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썼는데 내가 3일 만에 그만뒀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론조사하죠. 요즘 막 정치 여론조사하죠. 그 여론조사가 맞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체를 다 조사한 것도 아닌데 불과 한 500명을 조사했는데 표준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거의 다 맞아요. 1000명을 조사하면 표준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에서 다 맞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지역에 그 유권자가 10,000명, 50,000명, 10만 명인데 불과 1000명 조사했는데 그게 거의 맞는 거예요. 왜 맞냐? 이게 통계학적으로 그게 거의 비율이 맞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내가 100일 동안 100번을 쓰기로 마음먹었는데 3일 만에 그만뒀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성공할 확률이 3%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나는 거의 3%밖에 성공할 확률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실패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100번을 도끼로 찍었을 때 넘어가요, 나무가? 근데 3번 찍어가지고는 그 나무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기별도 안 돼요. 이걸 3일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그런 생활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면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만약에 이루어졌다, 그럼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잠깐 행운이 왔다 간 걸 뿐인 거예요. 50일 동안 했다. 50일 동안. 그분은 성공할 확률이 50%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걸 100일 동안 끝냈다. 그분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부자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테스트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똑같습니다. 자, 물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우리 정신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대로 그냥 인풋 들어가면 아웃풋, 그냥 힘 준 만큼 빠져나왔다. 그게 이제 물리적 변화인데, 실은 있죠. 이 성공이라는 것은 있죠. 내 뇌가 부자의 뇌로 바뀌어서 성공하는 것은 그 선형적인 게 아니고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익숙해지기까지 인내, 집중, 의지로 그게 익숙해져서 도파민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서 인내의 시간을 겪고 나면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게 이게 우리 사업인데, 우리 모든 사업이 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어떤 사업도, 어떤 운동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절대 이 선형적으로 물리적 이 그래프처럼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다 익숙해져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 보니까 모든 성공은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뇌가 인내와 집중과 의지 이걸 이 구간에서 만들어지면 이 인계점을 통하면서 뭐든지 성공하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뭐든지 성공하는 뇌가 있는 사람은 정말 뭐든지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이번에 김승호 회장 그 100번 쓰기, 100일 100번 쓰기로 이제 이번에 이제 들었는데 실은 저는 97년도에 제가 이거 제거 노트 보여드렸죠. 다들 사업설명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112, 7, 3을 저는 항상 외쳐왔습니다. 제가 이걸 97년도에 한 뒤로 지금까지 목표하는 것마다 거의 다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112, 7, 3 먼저 12일 동안 뭐든지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된다. 내 정신이 내 몸에 우리가 뭐든지 내 몸이 하려고 하면 내 정신이 끌어당기거든요. 야 그냥 오늘 쉬어 이렇게. 그런데 이걸 12일 동안 하면 정신이 몸을 놓습니다. 내 몸은 이게 편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것은 12일이면 충분하다.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 7번이면 된다. 예, 이거 다 심리학적으로 있죠.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서 설득을 시켰을 때 한 번 가니까 거절당해, 2번 가니까 거절당해, 3번 가니까 거절당해. 7번을 가보세요. 어떤 누구도 다 거절 안 합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아니면 정말 그 정성에 감동해서 그래 그럼 이렇게 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습득 어떤 거든지 제대로 3번을 들으면 습득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97년도부터 내 모든 계획을 제가 항상 쓰면서 점검하면서 하는데 제 노트에 이거 층계를 이렇게 그려놓죠. 100계단짜리 층계. 예, 100계단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없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다 올라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50계단 올라갔다가 힘들다고 내려오고 90계단 올라갔다가 더 이상 했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 하고 내려오는데 실은 50계단도 90계단도 성공이었다. 예, 50계단만 올라가면 되고 90계단은 10계단만 올라가는 과정의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100계단의 법칙을 안 뒤로 뭘 하든지 포기를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김성호 회장의 그 100번 쓰기 그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그 프로님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100장짜리 노트를 사서 꼭 100일 동안 100번을 써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깜빡 잊은 게 아니고 귀찮아서 하루 이틀 건너뛰었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할 때 다시 또 100번을 써야 될까요? 이어서 써야 될까요? 예, 정말 정석은 다시 100번을 다시 쓰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꼭 그걸 한번 극복하고 나면 엄청난 단련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가 정말 우리 그 먹거리 사업 그래프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마켓컬리 있죠? 이 마켓컬리 매출 그래프입니다. 2015년도에 쭉 시작을 해서 지금 2조를 넘겼어요, 마켓컬리가. 그런데 처음에는 있죠. 지금 현재 저희 매출보다도 적었어요. 지금 현재. 왜냐면 우리 지금 이번 년도 저희 매출이 이번 연도 시장 거의 한 40억 될 거거든요. 근데 마켓컬리는 지금 29억이었어요. 29억이니까 저희보다 적었죠, 매출이. 그리고 제가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마켓컬리의 규모와 지금 저희의 규모 어떤 게 더 클까요? 저희가 훨씬 커요. 네, 마켓컬리는 30대 초반에 젊은 여성 대표님께서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는 제조업체인 친한 F&B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저희가 커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거의 이 구간까지는 거의 그렇게 성장을 않다가 갑자기 급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먹거리 사업의 효과예요. 부담이 없고 전파되는 게 빠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이게 먹거리 사업의 그래프입니다. 성공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우리 믿음의 그래프가 될 텐데 정말 이렇게 가난한 뇌가 부자 뇌가 되는 그래서 성공하는 그 그래프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죠? 네트워크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랬어요. 네트워크의 그래프예요. 이게 우리나라 제가 비교 다 해드렸죠?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들 그래프가 다 이래요.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랬다가 쭉 떨어져요. 이게 꼭 뭐하고 비슷한 줄 아세요? 예, 약물 중독자하고 비슷했어요. 그 도파민이 그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약물을 투여하잖아요. 뭐 마약부터 시작해서 막 술 막 이런 거. 약물 중독자들이 있죠? 순식간에 훅 올라가요. 그랬다가 그 약성이 떨어지면 예, 순식간에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네트워크 그래프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예.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들 보니까 회원 숫자가 막 기하급수로 순식간에 늘어나요. 심지어 100만 명 막 넘은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 넘은 업체들이 3만 명, 뭐 심지어 막 10,000명 이 정도로 막 떨어져 버렸어요. 예.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뭐냐면 이 다단계 이 업체들이 먹거리 소비 기반이 아닌 투기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투기라는 것은 사람 마음에 뭘 일으키는 줄 아세요? 막 투기라는 것은 충동 막 이런 걸 일으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네트워크가 그랬었어요. 어느 곳을 가보든지 정말 충동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야, 여기에 가니까 억대의 소득자가 있어. 막 2억대의 소득자가 있어. 오자마자 누가 막 어느 정도 소득이 됐어. 그런 사람들은 타이밍을 잘 받았다 보니까 잡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순식간에 투자다 보니까 투기다 보니까 그냥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투자하니까 나도 이런 사람들 몇 명 들어오니까 금방 돈이 돼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 마음에 머릿속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도파민이 팍팍 분출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큰 돈을 투자했지만 나처럼 내가 잘 어떤 사람 잘 꼬셔서 한마디로 네,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 팡팡 분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투기에는 계속 그걸 놔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걸 못 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 가서 순식간에 몇 달 동안 몇 천만 원을 벌어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됐죠. 그럼 그분들은 철새처럼 또 이 업체, 저 업체, 이 업체, 저 업체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노리는 거예요. 도파민, 약물 중독된 사람처럼. 예.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기반, 정말 이렇게 마켓컬리 그래프처럼 이런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이런 기반을 만들어 가려면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뭐냐면 먼저 우리 미드밀 프로님들, 우리 프로님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부자뇌로 바뀌어야 돼요. 그쵸? 우리 프로님들이 다 부자뇌로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회사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우리 프로님들이 부자뇌로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회사에 시스템이 형편없어요. 그러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회사가 그 모든 뒷받침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자뇌로 만들고 각자가 그리고 시스템과 회사를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미드밀 사업 방향 항상 말을 해도 그거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식량 위기가 옵니다. 네,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그 미국하고 이란 지금 그 전쟁 때문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죠. 네, 저희도 지금 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친한도 뭐냐면 포장지가 안 나와요. 포장지가 석유 그 원료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포장지 업체들이 지금 거의 올스톱 상태예요. 네,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가요?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막 시작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다 식량 위기와 이제 함께 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의 사업 목표는 이 먹거리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마음 편히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9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3명 중에 1명이 됩니다. 지금은 5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면 모든 사업 방향을 65세 이상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9년이면 저도 거의 65세가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9년 후면 제가 한 2, 3세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에 맞춰야 되는데, 근데 65세 이상에 맞춰야 되는 이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전 세계 최고의 첨단 분야, 자동차, 선박, 방산, 원자력, 반도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5개 최첨단 분야를 다 자체 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신 60대,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께서 그 어려운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최첨단 산업 분야에 강국이 됐는데, 근데 경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또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극복해보자. 이게 이제 우리 사업 방향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드밀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현재 우리 미드밀 마케팅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이제 우리 회사의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드리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마케팅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막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인지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거 마케팅 7가지인데 첫 번째 마케팅이 뭐죠? 오너 프로보너스입니다. 예, 내가 하다 먹은 거 2%, 내 밑에 1대에서 15대까지 2%. 아시죠? 예, 그리고 10만 원 이상 장부기 하신 분들에게 또 다 혜택을 드리고 있죠. 나로부터 내 밑에 1대에서 20대까지 다 0.1%씩 드리고 1대에서 20대까지 꽉 차면 1억이 들어오죠. 이게 프로보너스. 그 다음 프로 밸런스 보너스가 만들어졌죠. 참 오늘부터 우리 프로 간에 먹거리 지금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프로 간에 이제 먹거리가 적었었는데 프로 간에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실려 나가니까 장부기가 굉장히 이제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프로 밸런스 보너스 프로 간에서 장부기 하신 분들 자동으로 밑에 가입이 되죠. 장부기 하신 분들이.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마케팅이 프로 밸런스 보너스. 예, 그리고 프로 밸런스 보너스를 보니까 이번 3월 달에 있죠. 1주차, 2주차 주마감이잖아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해서 총 4,400만 원이 수당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저희가 지금 한 달에 지금 수당이 한 1억 정도 나가거든요. 1억 안에 4,300 정도가 이 프로 밸런스 보너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간에서 내 밑에 있는 회원 1대에서 20대까지 또 0.1%씩 들어오죠. 이게 이제 다 꽉 차면 6억이 들어오고 15대까지 찼다 그러면 뭐 9억, 3억, 뭐 18대 그러면 1억 5천. 사실 이제 우리는 이 목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이제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추천 보너스 내가 추천하신 분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한 분당 이제 6,000원씩 들어오는 게 또 추천 보너스가 있고요. 매달 들어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엄청난 게 이제 만들어졌죠. 이 유레카 보너스. 항상 이 네트워크는 이 맨 밑에는 돈을 못 벌잖아요. 예. 그 위에서부터 돈을 벌잖아요. 우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밑에 1대1이 돼야 3만원, 1대1이 돼야 3만원 들어오는데 이 맨 밑에는 돈을 못 버는데 정말 이렇게 노벨 네트워크상을 받을 만한 이 유레카 마케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존 프로그램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1대1 3만원씩 받으시고 이 맨 밑에 있는 분들은 다시 유레카 간으로 올라와서 1대1 만원씩 받아서 이제 50만원까지 50만원에서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유레카 마케팅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번 3월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유레카 그 보너스가 지금 지급이 됐죠. 지금 그 3월달 일어난 걸 4월 3일날 다 유레카 보너스 입금됐거든요. 예, 그걸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1대에서 6대까지 펼쳐지신 분이 50만원 받았는데 8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나왔고 31만원 받으신 분들이 10명 310만원, 그 다음 15만원 받으신 분들이 이제 18명, 7만원 받으신 분들이 38명, 3만원 75명, 만원 151명 이렇게 해서 총 유레카 보너스가 6,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엄청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50만원 받으신 분이 8명이었지만 지금 이제 회원이 이제 우리 유레카 마케팅에 프로그램에 계속 진입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유레카 마케팅 수당이 나갔는데 1,622만 원이 나갔습니다. 원래는 이분들이 다 한 사람이라도 수당 받을 수 있는 분이었나요? 못 받는 분들이었나요? 단 만 원도 안 들어오는 분들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드밀은 정말 누구든지 다 돈 버는 그런 이제 마케팅이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회사를 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우리 프로님들이 부자의 뇌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 좋아도 회사가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죠. 예, 우리가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되려면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어야 되고, 희망이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나눌 줄 아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얼마만큼 회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오너가 우리 사업가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느냐, 이제 그겁니다. 제가 그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각오를 한 게 있었습니다. 절대 주겠다고 하는 거 다 주자. 그리고 회사에서 뒤로, 앞으로는 다 그래도 뒤로 막 남겨먹는 그런 회사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적으로도 아시죠? 그 후원 나눔 보너스 10만원 이상 장부기 하신 분들에게 1대에서 20대까지 0.1%씩 드리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3만원만 해도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프로 간에서 주 정산이다 보니까 주가 다르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이제 월에 찾아서 넣어드리는 거. 이거 이제 프로 밸런스 추가 보너스인데, 이걸 지금 하고 나서 지금 한 달에 돈 1,0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언밸런스라는 거 찾아드리니까. 사실은 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원래 회사에서 안 그래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겠다고 한 거 다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추천 보너스입니다. 프로 간에 추천하시는 건에 대해서 이제 6,000원씩 드리는 거, 이것도 또 지금 찾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그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 프로 플러스 보너스가 1대에서 20대까지 0.2%였어요. 근데 그걸 0.1% 낮추고 이 추천 보너스를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0.1% 낮춘 걸 여기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1대에서 20대까지 0.1%씩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아직 10대 이상 안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0.2%씩 해서 3%가 풀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2%씩밖에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그거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회사가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되돌려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돌려주냐? 이 추천 보너스로 되돌려드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풀리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예, 제 마음에서 특히나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리 프로그램 보너스 1대1 됐었을 때 얼마 들어오죠? 3만원 들어오죠. 최대 얼마까지 들어오죠? 200만원까지 들어오죠? 근데 월말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 노란색은 30만원 피부에 하신 분이고 빨간색은 안 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내가 있어요. 지금 몇 대 몇인가요? 9대1이죠? 9대1. 그럼 이분한테 1대1에 대해서 3만원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밑에 8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레시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통 밑에 보면 그냥 1대0 되신 분, 네,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뭐 2대1 된 사람 하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1대3 두 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가 지금 매출이 날아간 거죠? 8개가 날아간 거죠? 이 8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10,000원씩 8만원 드리는 거예요. 한 코드당 10,000원. 괜찮죠? 자, 1대1 됐었을 때 3만원이었죠? 한 코드당 15,000원이었죠? 안 받더라도 10,000원 드려버리는 게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이걸 10,000원으로 책정하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말렸어요. 회장님 5,000원으로 하시죠. 6,000원만 해도 됩니다. 이왕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이거 10,000원이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드리자. 그래서 이걸로 더 활성화 시키자. 그래서 이걸 10,000원씩 이렇게 간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3만원이 아니고 얼마가 돼요? 11만원이 되는 거예요. 3만원 받을 사람이 11만원 받아버린 거예요. 괜찮죠? 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몇 대 몇인가요? 9대3이죠? 그러면 3, 3은 그 9만원 들어올 뿐이 이 밑에 6개는 원래는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6만원에서 15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괜찮죠? 이거 지금 3월 1일 거부터 소금해서 다 적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부터, 4월 1일부터 소금해서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케팅, 이건 프로 밸런스 업 보너스라고 해서 지급됩니다. 프로 밸런스 업.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당이 몇 개인가요? 8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2월 달까지 마케팅을 완성시키겠다. 어느 곳에서도 못 따라오고 정말 흉내도 못 낼 마케팅을 만들겠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에 이 두 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 나눔 보너스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유레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이제 업 보너스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8가지가 됐는데 저는 딱 12개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12개를 완성을 시키면 정말 완벽한 마케팅이 됩니다. 지금 먼저 두 가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 우리 프로가 30만 PV 이상 됐었을 때만 수당 나가죠? 30만 PV 미만으로도 앞으로 장보기 하실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먹거리가 너무 풍성해지니까 프로간에 30만 PV 이하 매출이 일어났다. 그 개인에게 10%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10만 원치 장보겠다 만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원 미만의 매출액에 또 10%맨 밑에 회원 한 명도 없는 분들에게 n분의 1로 지급됩니다. 그럼 벌써 두 가지가 더 추가되면 10가지가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걸로 인해서 회사 매출이 막 늘어나죠. 지금은 저희 회사가 4% 5%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 5% 보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매출이 많아지면 이 4% 5%도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거냐? 정말 우리 미리미리 안에서 열심히 뛰신 분들, 직급자들에게 그 수당을 또 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 수당은 직급자, 보너스 수당을 풀어서 12개로 완성을 시킬 겁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이거 다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 3월달부터 이거 바뀐 건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프로 안에서 매출 없는 분들은 맨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규가 들어왔다 이 밑으로 가입됐어요. 그 내려오신 분들 밑으로.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1번이 2번보다 먼저 가입된 분이죠. 그런데 1번 밑에는 매출 없는 분이 붙어 있고 신규가 2번 밑에 붙으니까 이분이 먼저 의견들이 또 우리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신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가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아셨죠? 밀려나고 이제 이분 신규가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밀려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B 이분이 매출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B가 예를 들어서 3번이 가입됐고 B가 매출을 했어요. 여기 B가 그럼 B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가고 그 다음 신규가 그 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가 3일날 했고 신규가 4일날 했다.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그 살아나는 그러니까 미매출자는 맨 밑으로 내려왔다가 매출하면 살아나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신규 다음 자리로 그 다음 신규가 들어가고. 하지만 유레카에서는 달라요. 유레카에서는 신규들이 먼저 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 미매출자 중에 매출하신 분이 그 다음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 기존 회원들 있죠? 기존 회원들이 거꾸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유레카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프로간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PV 100짜리가 있고 뭐 실품, 화장품 막 이렇게 쭉 이제 다 나눠져 있는데 그 프로간의 장점은 PV 100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30만 PV가 곧 그 30만 원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먹거리 있죠? 먹거리는 100 PV를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간은 지금 35% 이상이 지금 다 풀립니다. 10,000원이라면 35%면 몇 프로 얼마인가요? 3,500원이 수당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먹거리는 회사에 들어올 때 있죠. 10,000원이라면 8,000원, 7,000원에 들어옵니다. 보통 저희 회사에 3,000원 남는데 3,500원 수당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2,000원 남는데 3,500원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그래서 PV를 먹거리는 100으로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PV 100짜리도 앞으로 PV 100짜리가 앞으로 계속 많이 실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PV 100짜리로 하시면 그냥 30만 PV가 30만 원이고 이제 거기에 먹거리를 추가를 하면 이제 더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지금 우리 프로간에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장보기가 너무 이렇게 쉬워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 다시 한번 저희가 언제 인계점을 넘어서 급성장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우리가 이때 이제 드디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는구나 그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9단계가 펼쳐지고 있죠. 프로간이 9단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9단계에 계신 분들께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려면 밑에 6단계가 펼쳐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 15단계입니다. 우리 미드밀 프로간에 6만 5천 명만 들어오면 우리 미드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자, 이 6만 5천 명 회원 숫자 많게 느껴지세요? 적게 느껴지세요? 네,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왜 적은 숫자냐? 우리나라 네트워크 1위가 지금 92만 명입니다. 거의 100만 명. 우리나라 2위가 거의 300만 명입니다. 이 6만 5천 명은요, 2위 업체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더 적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화장품, 건강식품 300만 명 회원 가입시키는 거와 먹거리 300만 명 회원 가입시키는 거 어떤 게 더 쉽을까요? 먹거리가 10배 쉽습니다. 그런데 이 10배도 아니, 10배 쉬운 것도 아닌 2%, 10%도 아닌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배 쉬울까요? 100배 이상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6만 5천 명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게 됐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6만 5천 명이 다 40만 원 정도 장부에 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회사 한 달 매출이 262억입니다. 네, 6만 5천 명 40만 원 장부하면 262억. 연매출이 얼마예요? 3,145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4위가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1위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1조 1,000억. 2위가 8,000억. 3위가 5,000억. 4위가 2,400억이죠? 4위가 2,4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100억을 하면 4위가 되는 거죠? 4위가. 그래서 이 6만 5천 명만 돼도 우리 미드밀이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4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미드밀 안에서 1억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소득자가 10명 이상 나오고요. 1000명에서 5천만 원까지가 1000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까지가 100명 이상 나와요.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이 1023명 나와요. 그러면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야, 있지. 우리 업체에서는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매달 밑에 마감 짓는 일하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써야 되는데 미드밀은 40만 원 장부기 한 거 가지고도 200만 원 이상 넘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고 1000에서 5000이 100명이 넘고 심지어 5000에서 1억까지가 10명이나 있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국에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다 우리 미드밀로 몰려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 많으시거든요.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려면 월말에 내 밑에 조직을 보고 매출 없는데 계속 메꿔야 되죠. 네. 지금 맞춰야 되죠. 또 마감 매출 맞춰야 되죠.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월말에 내가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돼요. 지금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미드밀은요, 지금 40만 원 매달 장부기 한 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돼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소득자가 됐어요. 근데 한 달에 하는 건 뭐가 있죠? 40만 원 장부기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40만 원 장부기가 더 부담이 없어지는 거 뭔지 아세요? 내 생활에 필요한 거 그게 다 있어요. 미드밀에. 생활에 필요한 뭐 먹거리 장보았고 생활에 필요한 뭐 화장지, 뭐 비누,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좀 샀는데 한 달에 500만 원, 돈 1,000만 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들은요. 내가 500만 원, 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내 밑에 조직 보면서 매출 없는 거 다 떼워야 되고 매출 맞춰야 되고 몇백만 원이 나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미드밀에서 이루어질 이제 우리 임계점입니다. 6만 5천 명 아셨죠? 15단계만 되면 끝납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쉽게 되죠. 왜냐하면 이 유레카 마케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맨 밑에 원래 15단계만 펼쳐지면 맨 밑에 32,000명이거든요. 그 위에가 또 32,000명 정도 해서 6만 5천 명이 되는데 이 맨 밑에 계신 분들이 원래는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 유레카 마케팅 때문에 이 맨 밑에 계신 분이 이 위로 올라가서 다 돈이 다 들어오죠. 50만 원에서 만 원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또 맨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50%, 100% 수당을 다 받는 마케팅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유레카 때문에도 이 현상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 뭔지 아세요? 15단계만 내려가도 이 달에 40만 원 장부기 할 때 50만 원 들어오는 분이 1,023명이나 돼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번 달에 40만 원 장보기 하면 50만 원 들어와. 100명이 다 찰까요, 안 찰까요? 무조건 차죠. 40만 원 장보기인데 그 50만 원 들어오면 100명이 다 차죠. 자, 이번 달에 40만 원 장보기 하면 50만 원 들어와. 300명이 다 찰까요, 안 찰까요? 차죠. 그 안 차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공차인데. 자, 이번 달에 40만 원 장보기 하면 1023명이 50만 원 들어와. 1023명 다 찰까요, 안 찰까요? 무조건 차죠. 공짜에다가 더 들어오는데 회원이 쭉쭉쭉쭉 늘어나서 결국 우리가 20대까지 내려가죠. 우리나라 네트 1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건 제 가족 사진입니다. 3월 23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 팔순잔치를 여기서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정명만 최옥기 팔순잔치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왜 부모님 팔순잔치를 같이 했냐면 어머니가 한 살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팔순잔치를 했는데 저에게 너무 감사한 자리였어요. 왜 저에게 감사한 자리였냐면 제가 이 이야기는 원래 해야겠다 싶은 이유가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간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그 애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 또 애기가 하나가 있는데 누가 저 같으세요? 1번, 2번. 1번? 2번이 저입니다. 우리 누나가 너무 우람해서 우리 누나는 아들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접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때가 벌써 한 2, 3년 전 돼버린 거잖아요. 이 자리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팔순잔치가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자리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55세 때 뇌경색으로 왼쪽이 불편해지셔 그랬어요. 굉장히 건강 체질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힘도 좋으시고 정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대단한 그런 제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55세 때 뇌경색이 딱 오고 나서 왼쪽이 불편해지니까 그때부터 너무 약해지셔 그랬어요. 그때부터 항상 제 마음에 걱정과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고 제일 또 친한 분도 아버지고 제일 무서운 분도 아버지예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제일 힘들 때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 때면 새벽에 차를 몰고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5시 반이면 일어나시거든요. 그러면 집 앞에 가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아빠 저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나오세요. 그럼 둘이서 차 타고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속에 괴로웠던 거 힘든 게 다 풀려버려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친한 분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런 건강이 있던 아버지가 55세 때 딱 이렇게 뇌경색으로 몸이 약해지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70살까지만 좀 사셔도 80살까지만 좀 버텨주셔도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가 80살까지 버티신 거예요. 제가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팔순잔치 한번 합시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시는 분들 다 초대하세요. 뭐 친구들, 동네 사람들, 뭐 그 친척들 다 초대하세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봉투 안 받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잔치하는 그런 잔치 분위기로 노래도 부르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아시는 분들 다 초대하라고 했어요. 아무도 봉투 안 받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12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120분이 왔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자, 시작하자. 그래서 이때 120분을 초청을 했는데 임실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임실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팔순잔치는 처음 봤다. 아마 우리 임실분에서 제일 큰 팔순잔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사실 있죠? 내가 변하면
나 자신의 삶이 변하고 내 가족의 삶이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있죠. 오늘 이 내 뇌를 부자대로 만들잖아요. 먼저 내가 변할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도움도 받고 좋은 일도 내가 많이 해서 변할 겁니다. 그거 한번 우리 이 세상 왔다가 가는데 정말 저도 정말 25년 전 일이 훤한데 25년이 너무 빨리 지났거든요. 우리 아버지 55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저한테 25년이 지나면 제 나이가 거의 거의 80대 가까이 되잖아요.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에 그냥 뇌를 가난한 뇌로 만들어 놓고 그냥 내 삶을 끝내지 말고 부자대로 만들어서 부자대로 만들면 우리 믿음이 안에서는요 1년에서 2년이면 모든 게 변합니다. 내 머리를 부자대로 만들어 놓으면 1년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우리 믿음에 세보세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인 거예요. 그 이상 되면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내 가족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변합니다. 이 좋은 시스템 안에서 내 뇌가 가난한 뇌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부자되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거절을 당했더라도 그래 나 한 7번 테스트 해볼게. 7번 가서 만납니다. 가난한 뇌는요 한 번 만나면 창피해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놨더라도 한 3일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근데 부자되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좋은 시스템 만나기도 어렵고 이 좋은 타이밍 만나기도 어려워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여기에 신대륙이 있습니다. 대도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신대륙. 네. 자, 정말 이렇게 확실히 사학가들이시나 다르네요. 자, 제가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여기 여건의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대도시에 이끄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굉장히 멋집니다. 근데 이 대도시는 좀 가봤자 내 건물 내 땅이 없어요. 여기 가서 살려면 임차인으로 세들어 살아야 돼요. 매달 엄청난 돈을 내가면서. 그리고 여기 시장은요 막 주겠다고 사람들 끌어 모아놓고 주질 않아요. 다 뒤로 빼돌려요. 그런데 있죠. 자, 여기 신대륙. 이 신대륙은요 일단 촌장이 있어요. 촌장이 너무 촌스러워요. 임실 촌놈처럼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좋아요. 막 퍼져요. 자, 그런데 이 신대륙에는요 주인이 없어요. 들어가서 개척하는 거 다 본인 땅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 본인 거 되고 본인 자녀에게 자손에게 대대 되물림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도시에 살기 편한 이 대도시에 가서 힘들게 임차인으로 사는 게 나을까요? 일단 힘들지만 개척도 해야 되고 땅도 흘려야 되지만 신대륙에 가서 내 땅, 내 건물 짓는 게 나을까요? 신대륙이죠? 현재 우리 네트워크, 우리 미드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미드밀보다 더 멋지고 더 잘 돼 있는 네트워크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매출, 연매출 몇천, 몇 조 하는 데 있어요. 그곳에 가서 멋진 사람들 많습니다.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회장도 굉장히 멋집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보세요. 내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도 성공한 이 업체 가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네트워크라는 것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텃밭이 정해져 있어요. 회원 숫자 50만 명, 100만 명 넘은 네트워크 가보세요. 그 네트워크 열심히 뛰어보세요. 어딜 가도 다 그 네트워크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다 겹쳐 있어요. 어딜 가도 그 업체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것은 있죠. 타이밍. 정말 제대로 된 그걸 이끌고 가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곳에서 정말 좋은 타이밍을 잡았을 때 열심히 한 결과적으로 고소득자가 되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드밀은 이렇게 아직 신대륙이지만 중요한 거 굉장히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기름진 땅. 정말 이 기름진 땅이 내 쪽에서 먼저 하세요? 시스템이에요. 마케팅이에요. 우리 미드밀 좀만 노력해도 좀만 열심히 해도 돈을 퍼부어주는 정말 땅이 너무 기름져서 씨 하나만 심었는데도 그게 어마어마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토양이 있는 미드밀이에요. 그리고 이 미드밀을 이 신대륙을 이끌고 있는 촌장이 정말 이렇게 막 욕심 많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살까? 어떻게 하면 같이 성공할까?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대륙 우리 미드밀이라는 신대륙 같이 한번 대도시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승관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